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어느새 구독자분들이 84분이나 되셨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여름 이제 말복이 지났고, 그런데도 더위가 가라앉자고 계속 엄청 더운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이제 시원한 곳을 찾아서 잠깐 이제 나들이를 갔다 왔습니다. 부길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드나들지 않는 곳인데 굉장히 시원하고 그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놀고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놀러 온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도 이제 같이 이제 먹을 것도 이제 나누어 먹고 또 이제 지인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이제 놀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물이 맑고 오염되지 않아서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끓여 먹을 라면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제 간단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라면을 가져가서 끓여 먹었는데 깜빡하고 이제 물을 사가지 않는 바람에 라면만 사가지고 끓여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놀러 오신 분이 제가 알지는 못하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물을 챙겨 오셨는데 물을 그분들이 이제 나눠줘서 물 가지고 이제 라면을 끓여서 먹고 지인분이 또 물을 나중에 사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했습니다. 이렇게 없는 것들도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삶을 좀 살고 유지가 되는 걸 보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삶은 좋은 분들이 많고 이제 온 우주가 사람을 돕는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가는 곳마다 이제 물을 얻을 수 있고 가는 곳마다 이제 물을 챙겨가지 않아도 생수를 나눠주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삶은 혼자만의 힘이 아닌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자만심을 조금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어려운 부분들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혼자만의 힘으로 혼자 잘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도움으로 우리가 사는 삶이 함께 도움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그런 것을 이제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부분, 자본에 대한 걱정, 그거는 하나의 허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돈을 계속 모으려고 하는 거는 돈이 정말 부족하고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모으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인간이 무한한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제어하지 못하고 올라오는 어떤 탐욕, 그런 어떤 탐욕에 대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제 돈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삶이 많이 풍요로워졌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은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일단 그래서 사람이 돈을 벌려는 것은 어떤 욕망, 탐욕으로 버는 거지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벌려고 하는 건 아니죠. 사람의 욕망이 이제 극대화되고 크기 때문에
수십억을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무한대의 어떤 욕망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은 계속해서 욕심을 가지는 거고, 그런 욕망이 탐욕이 불교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탐욕이 고통을 가져온다는 거죠. 욕심이 끊임이 없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람의 고통, 번뇌가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불교에서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무아를 강조하잖아요. 내가 없다는 거, 마음도 나도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특정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욕망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어지는 거고, 분별하지 않고 삶에 그대로 이제 생각을 뺀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것에 치중을 했을 때 모든 번뇌망상을 이제 없앨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생각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 이 현실 세계,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세계에서는 이 생각이라는 거 굉장히 이제 옳고 그름과 잘못되고 선별하는 거 의식이 있죠.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해타산을 따지고 계산적이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불교에서는 거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분별하는 거, 무분별지를 사용하죠. 무분별,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는 거. 분별은 다 이제 번뇌를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온다는 거기 때문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또 이제 어떤 하나의 신을 이제 추구하는 거고, 그런 거고,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고통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삶에 내가 지금 이 모든 이루어진 삶은 나의 지나온 선택의 결과물들에 의해서 이렇게 삶이 현실로 펼쳐져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든 삶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스스로가 자신이 만들어오는 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자본주의는 기회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물론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는 아니고 불평등하고 부익부 빈익빈이고, 태어났을 때 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성공하고 그러기에는 쉬운 그런 조건이고, 그리고 이제 힘이 있는 자들이 뭐 세상을 움직이고, 평등한 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아직까지는 모두에게 어떤 기회가 열려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어떤 제한이 그다지 없는 사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기회를 잘 활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회는 다 확장되고 열려있죠. 특별하게 불법적인 어떤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합법선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누구에게나 그런 어떤 기회는 거의 대부분 열려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죠. 그렇고 로또는 행운의 영역이죠. 그거는
개인이 어떤 행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행운이 특별한 행운이 주어진다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로또 영역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제 행운을 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희박하죠. 확률을 봤을 때. 그렇지만 이제 주식은 투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로또보다는 확률적으로 더 열려있죠. 그렇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지난 주식시장의 어떤 근거치와 그런 어떤 것을 추론해서 어떤 윤곽을 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주식시장이잖아요. 주식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과거 주식시장이 행해왔던 그런 어떤 행적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은 모든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추론을 해서 미래 주식시장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위험 내포된 위험의 그 이면을 보았을 때는 수익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금 같은 경우, 적금 이런 거는 이제 위험은 거의 없지만 그것도 이제 시간에 의한 거죠. 시간에 의해서 예금을 잘 예치했을 때라든지 꼬박꼬박 적금을 몇 년짜리를 부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 뭐 3%라든지 4% 그런 것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긴 하지만 수익성은 주식에 비해서 아주 낮죠. 금리가 이제 많이 인상된 상황이라면 수익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예전에 우리 오래전 예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10%대가 넘어섰던 경우가 있죠. 그때는 이제 예적금만으로도 큰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금리가 많이 인상됐다 해도 뭐 은행 금리 한 많아봐야 4%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자산을 불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금한 그 돈을 가지고 은행은 이제 나름대로의 장사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금리를 높여서 대출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은행은 수익을 얻고 그걸 이제 가지고 예금하는 사람들한테 몇 프로대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렇게 이제 은행은 물러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로또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행운을 잡기가 희박한 거고 예금은 금리가 올랐다 그래도 지금 현 4%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주식의 가능성이 그나마 있지만 그건 이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은 위험을 잘 관리를 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런 구조잖아요. 요즘 보면은 엔비디아가 많이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 인공지능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테슬라 주가도 하락해서 다시 전체적인 반등을 이제 이룬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어떤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슬라, 엔비디아인 것 같고 애플도 이제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애플을 많은 부분을 매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다른 주식을 이제 사기 위해서 모색을 하고 있겠죠. 매도를 했으니까 현금을 가지고 다른 주식을 사겠죠.
그런 사람들의 이제 주식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투자의 대가.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잘 보는 것도 주식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현금이 이동하는가, 현금을 어디에 투자를 하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이제 주식 애플을 매도를 한 이유가 뭔가 이런 것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 분의 뭐 정보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그래도 상당한 부를 거머쥔 사람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의 부의 어떤 움직임이 보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고 잘 관심을 가지는 거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그리고 이제 글쓰기의 영역은 노력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건 기본적인 재능의 영역이죠. 투자는 어떻게 보면 정보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틈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틈을 잘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서 잘 이제 돈의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하겠죠. 삼성전자 8만 전자로 된 것 같습니다. 8만 전자, 삼성전자. 또 좋은 주식을 한 종목을 사면 거기에 10%대 수익이 시간에 의해서 난다 그래도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를 투자했을 때는 10%만 올라도 거기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정을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별 주식은 상당히 이제 투자를 해나가기가 어렵죠. 변동성이 많고 정확한 주식의 어떤 들어갈 타이밍 같은 걸 참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ETF 자산 시장에 많이 모이는 미국 주시장의 ETF, 그다음에 나스닥 100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S&P 500 이런 데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하는 거겠죠. TQQQ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TQQQ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오를 때는 이제 3배 이상 뛰지만 내릴 때는 또 엄청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또 내려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이제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적인 투자 방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지는 않겠죠. TQQQ는 자금을 많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을 속으로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자금을 많이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을 지금 요즘 돌아가는 걸 들여다보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고 재판 그런 것도 이제 많이 걸려 있고 이제 10월 중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인 향방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연임은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당권을 장악하고 주도권을 가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체제가 거의 이제 기로에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체제가 이재명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권력이 거기 이제 강하게 이제 쏠려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당연히 이제 대표가 됐으면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만들려는 전략과 의도가 분명히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 리스크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제거하기 위한 전략과 의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질 거고, 윤 대통령의 탄핵 무리도 거세질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그거는 이제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거의 재원이 13조 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가 상당하죠. 국가적인 부채가 거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또 이제 13조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돈이 있어야지 그걸 주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거나 해서 찍어낸다면 그거 다 빚으로 이제 남는 거기 때문에 더 이제 부채가 있는 데다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포퓰리즘 으로 인한 거는 일시적인 일회성 지원밖에 안 되고, 그게 이제 민생을 회복시키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복지가 맞춤형 복지 쪽으로 이제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는 것 같고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부채,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어떤 무리수를 둬야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선거 문제는 윤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체제가 거의 뭐 종식될 거의 시점에 와 있잖아요. 체제가 전복이 될 위기이고,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권력은 이제 장악이 돼서 많이 넘어간 상태죠. 좌로. 그렇고 이제 윤 대통령이 임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태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제 대통령을 이 되느냐, 모든 것은 다 전략이죠. 전략에 의해서 지금 주도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고, 돈을 버는 것도 기회를 잡는 거고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정치권의 어떤 권력을 잡는 것도 다 전략이 주요해야 되겠죠. 전략이 맞아 떨어져야 되고, 전략과 의도에 따라서 이제 권력도 탄생되고 만들어지는 거고, 체제도 마찬가지고 전략과 의도에 따라서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체제가 무너지진 않죠. 어떤 의도에 따라서 주도 면밀하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체제가 종식될 기로에 온 거고, 그런 걸 잘 관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대북 송금 문제도 있잖아요. 신진우 부장판사의 대북 송금 그 재판, 그리고 이제 선거법 재판, 이중교사 재판, 이런 어떤 다양한 재판들, 그런 결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보고, 윤 대통령이 지금 코너에 몰린 걸 어떻게 돌파하는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체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종식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체제의 종식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가, 이러한 것이 정치권에서 잘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좌우의 대립 같지만 지금은 체제의 전쟁 중이고, 체제를 빼앗기느냐 되찾느냐, 이 전쟁 상황에 이제 정치권이 이제 혼돈을 겪는 거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